오늘은 좀 새로운 걸 해볼 텐데요. 에로틱 캐피탈이라는 2010년 논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하킴이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쓴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변화,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자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가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먼저 겪었겠죠. 이제 정신적인 변화도 같이 왔지만, 특히 신체가 달라지면서 내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한마디로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들도 언젠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논문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논문은 전혀 제가 찾아보지 않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로틱 캐피탈이라는 이제 이걸 번역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로틱이라고 하면 성적인 매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자본, 성적인 매력이 하나의 자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자본 중에서 뭐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이코노믹 자본을 우리가 알고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처럴 캐피탈, 그래서 문화적인 자본,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랄지 그런 걸 얘기하는 소셜, 사회적인 자본, 이제 그거와 함께 이 개인의 자산, 에셋, 자산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네 번째 자산이 바로 이 에로틱 자본이다 라는 이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서문인데,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를 6개나 7개의 어떤 매력 자본이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매력 자본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노동. 이 감정 노동이란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됐는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아직 내용을 이제 다 안 읽은 상태예요. 왜냐면 읽어 나가면서 녹음을 같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섹슈얼라이즈 컬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적인 매력들을 발산하는 그런 문화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는 이 매력 자본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단순히 그게 우리가 언뜻 생각, 그래, 뭐 데이트 문화, 그런 매칭 문화, 그리고 뭐 결혼 시장, 그런 데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노동 시장에서도 중요하고, 레이버 마켓, 그리고 미디어, 정치, 뭐 광고, 스포츠, 그리고 예술,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 매력 자본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점점 나오는데, 실제 이 매력 자본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성적인 관심 에서 이 이제 전체 우리 인생을 걸쳐서 어떤 성적인 관심,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냐 남자냐에 따른 그런 성적인 관심이 실제로 남자와 여자에는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여자들이 훨씬 이 매력 자본에 더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자는 이제 지금의 현재 기존 사회의 그런 가부장제적인 그런 사회의 가장 중심축, 가장 중요한 점들이 뭐냐면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이데올로기가 이미 다 구축돼 있는데, 그게 어떤 도덕적인 이데올로기냐면, 여자들로 하여금 그런 매력 자본을 이제 드러내는 걸 사실 이제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력 자본은 경제적인 것만을, 아까 이모셔널 레이버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득도 많이 이제 주는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이제 금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 이론 있죠. 페미니즘 이론이 이 가부장제의 그런 가부장적인 관점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왜냐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만 페미니즘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 실제 이 가부장제에서 말하는 이제 도덕적인 금지 사항들, 여성들이 뭐 성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걸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매력 자산을 더 이제 드러내는 것을, 실제로 페미니즘 이론 자체도 이 가부장제에서 이제 금지시키는 것처럼 그걸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 논문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력 자본이 실제 뭐 누군 특정인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동안 많이 매력 자본을 발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돈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돈나도 이제 마돈나의 이제 유명한 그 책에서 이 매력 자본을 발산하고 있는데, 그때 마돈나의 나이가 50이었고, 뭐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가 나와요. 뭐 카트린 드네브도 이 매력 자본을 갖고 있고, 그거 실제로 성적으로 엄청 매력적인데, 이제 거의 60이 넘어도 이제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60이 됐을 때 이 모습인가 봐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에 그 81인데, 글쎄요. 이제 60대까지는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티나 터너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어떤 성적인 매력들을 발산하고 있는 거, 결국 이게 상품화될 수 있는 거는 코모디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바로 이 매력 자본이다, 에로틱 캐피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사회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 사회학이나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제 이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섹스피어 얘기가 나오는데요. 섹스피어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한 얘기가 나와요. Age cannot wither her, nor custom dull her infinite variety. 이런 거는 번역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 영어로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나이도 그녀를 시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관습도 이제 커스텀 관습도 이제 그런 인피니트 아주 무한한 그런 다양성을 무디게 할 수 없다. 섹스피어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으로 여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것도 이제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둔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이제 셀프 서비스 메이팅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데이트 앱을 사용하건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찾아서 데이트를 하건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시장 그런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데이팅 뭐 인터넷으로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지금 2010년도에 이 논문이 쓰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이제 이 중요해지는 이 사회에서 실제 이 매력 자본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21세기에서. 그래갖고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 매력 자본과 늘 어떤 이론으로서 이제 만들고 그걸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실험적인 연구들, empirical research를 이제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 논문이 이제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력 자본에 대한 이론 이제 그걸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적용할지 사회적인 이동성 그거 같아요. 이제 매력 자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이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 레이버 마켓,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트 시장, 메이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매력 자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데 이제 argue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매력 자본은 이제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큼 정말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이동성 그걸 이해하는데 이제 뭐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 자본도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섹슈얼리티 성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성적인 관계들을 분석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은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의 인컴이 어떻다, 저 사람의 얼마나 버는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사회학 논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measurement 이걸 계량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량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이제 자기의 성적인 매력들이 이제 지금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개인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화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매력 자본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자들은 이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이 매력 자본을 발달시키고 자기 스스로 발달시키고 더 드러내는데 엄청 오랫동안 역사적인 그런 이미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롱거 트래디션.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연구에서도 아주 여자들이 그 에로틱한 부분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어필하고 있다는 부분을 실제 연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연구 그 문제 이제 연구 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묻는데 왜 그동안 이 매력 자본 이렇게 여자들이 오랫동안 키워왔던 이 매력 자본이 왜 그동안 이게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간과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학 그 소셜 사이언스 사회학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시 또 다른 걸로 보자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가부장제적인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관점, 가부장적인 관점이 아직도 이 사회학에서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에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이제 매력 자본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이 이거의 존재 자체를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 가치를 이제 무시를 했고 부정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들이 이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legitimately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문에서 앱스트랙에서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결국 이제 이런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거, 여자들의 매력 자본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강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고,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문은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에 걸쳐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